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6,700달러, 이더리움 1,800달러, 플러스 1%, 리플 폴리곤 플러스 3%, 도지코인은 변동이 없고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진행 중인데 5월 30일 하원에서 표결 시작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나스닥 플러스 2.5% 상승하고 코인도 약간 반등이 왔고요. 나스닥하고 엔비디아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되면 기본적으로 연준이 돈을 더 풀어서 경기 부양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미국이 백신 가장 먼저 개발하고 글로벌 경기도 미국 위주로 빠르게 회복이 되었고요. 미국은 글로벌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국가인데 연준의 대차 대조표만 3배 이상 달러 유동성을 늘렸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달러 유동성이 커지게 되면 글로벌에 퍼져있는 미국의 부채가 감소를 하는 거고, 다른 국가에서 미국이 돈 빠르게 못 풀게 저지를 해줘야 되지만 유럽, 러시아, 중국 모두 자국 경제 상황도 문제가 크죠.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는 글로벌에서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만 봐도 미국의 독주가 지속되고 6월에도 큰 악재는 당분간에 높고요. 7월 말 되어서나 미국 기업들 2분기 실적 발표되는데 그때까지 나스닥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부채 한도 협상 충격으로 나스닥 마이너스 5%만 하라고 해도 25,000달러까지 쭉 빠질 수가 있는데 5월 29일 미국 현충일 휴장이고 하원 표결까지 무난히 진행되면 코인 가격 상승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에 거래량 낮아서 빠른 상승 안 나오더라도 최소 횡보할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99일선 약간 돌파 시도는 했지만 다시 99일선 아래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찐 상승 나오려면 99일선 부근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 안 되고 3월 실리콘밸리 파산 때처럼 25일선하고 99일선 동시에 돌파해주는 큰 상승이 나야 되고요. 그런데 나스닥 최근에 계속해서 플러스 1%, 2% 꾸준히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상승세가 주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은 1월 저점에서 33% 상승한 상태이지만 비트코인은 1월 저점부터 6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내려왔어도 나스닥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거죠. 때문에 비트코인 최근 움직임은 여전히 조정 단계로 6월 들어서면 데드 크로스 초입 단계에 진입이 됩니다. 비트코인 데드 크로스에는 여기 있는 두 가지 패턴이 일반적이고요. 21년 12월처럼 데드 크로스 직전에 쭉 빠지는 하락 나오거나 작년 5월처럼 서서히 하락 오다가 그 다음 폭락이 오는 경우죠. 현재 나스닥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만 봐서는 작년 5월처럼 최대한 버티기 조정을 받다가 99일선 아래 눌려주면서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중경톤이 완전히 코인 대폭락을 생각하시는 거냐 질문을 주시는데,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 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비트코인 내년 가면 3만 달러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 5.25% 고금리인데 대출 80% 이상의 코인 회사들 비트코인 홀딩하면서 버티기가 쉽지 않겠죠. 작년 5월 루나코인 삭제, 6월 셀시우스 바벨, 11월 FTX 거래소 파산, 그리고 최근에는 코인 하드월렛지가 리커버리 이슈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코인 거래량 낮고 하반기 더 거래량 낮아질 수 있는데 이런 코인 회사 집값들 수익이 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럴 때 먹튀하는 코인 회사들 하나둘씩 나오면서 해킹 이슈가 되면 나스닥이 아무리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코인 시장은 하락이 올 수가 있고요. 레저 지갑 하나 10만원 하는데 지갑 팔아서 돈 버는 것보다 먹튀해서 사법 리스크 감수하는 게 오히려 이득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악덕 코인 회사들 먹튀 이후 변명거리는 많고요. 대표가 사라졌다, 해킹당했다, 복구 노력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코인 손실 보고 복구 받을 가능성은 1% 미만입니다. 2014년 마운트 곡스 해킹되고 9년 지났지만 아직까지 소송 중이고요. 그렇다고 모든 코인 회사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 업비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지갑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요. 신생 코인 기업들이 문제인 거지 업비트처럼 2017년부터 있었고 2018년, 19년 하락장 다 겪고 오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기업들은 큰 문제는 없을 듯 하고요. 그래서 지금 코인 투자는 수익률보다 지키는 투자가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반감기 직전부터 상승 올 확률이 매우 높고요. 어떻게 해서든 코인 잘 들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중경토가 생각하는 시장 충격 나왔을 때는 비트코인 이런 저점
저점에서는 싹 쓸어 담아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움직임은 고금리 상황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2020년 4월 코로나 같은 충격 다시 나온다고 해도 연중 금리 인하 카드 여전히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 빠른 반등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가능성 높아지면서 나스닥 상승 여전히 좋습니다. 우선 옐런 재무장관 6월 1일 부채 한도 D-Day를 6월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최대한 지출을 아끼면서 협상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거죠. 공화당 다수인 하원 표결이 중요한데 5월 30일 1차로 표결이 진행이 됩니다. 하원만 통과를 한다면 상원은 민주당 다수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 이슈는 끝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까지 나온 내용만 보면 여전히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미국 군사 보훈 제외한 지출 동결을 주장했는데 민주당 일부 수용은 하고 민감할 수 있는 주택교육 세부 항목은 의회에서 다시 결정하자고 했고요. 이대로 하원에서 표결되면 나스닥 상승에 비트코인 최소 횡보할 가능성은 높을 수 있습니다. 최근 나스닥 폭등에 크립토 기관 움직임 또한 미세하게나마 다르게 나오고 있고요. 5월 3주차 지난주 최신 기관들 매매 현황 보면 5주째 코인을 매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도량 줄고 있고 비트코인 32밀리언 매도 큰 거 제외하고는 비트코인 숏포지션은 월간 34밀리언 크게 감소를 했고요. 최소 나스닥 이렇게 상승하는데 비트코인 폭락은 없다, 횡보는 할 것이라는 기관들 전망입니다. 5월 2주차 비트코인 29,000달러에서 27,000달러 하락할 때와 3주차 횡보 구간 기간 총량 비교하면 비트코인 21,800밀리언에서 22,200밀리언으로 약간 증가를 했고요. 이더리움도 7,750밀리언으로 증가는 했지만 멀티에스의 비트코인 알트코인 섞어놓은 자산군이 1,300밀리언이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숏포지션은 154밀리언으로 감소했고 알트코인 중에서 트론은 67밀리언에서 69밀리언 증가, 리플도 42밀리언에서 47밀리언으로 크게 상승을 했고요. 리플 계속 최근에 호재 만들면서 기관들도 리플 따라서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플 가격도 560원 지켜주면서 620원까지 확실히 반등을 했죠. 에이다 코인 역시 32밀리언에서 33밀리언으로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기관들 비트코인 총 보유량 가격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 5월 2주차 여기 하락 오기 전에 21,000밀리언으로 총량을 줄였다가 지난주 22,000밀리언으로 다시 기간 비중이 늘어났고요. 4월 2주차 비트코인 31,000달러 고점일 때 25,000밀리언 여기 정도의 비중은 아니지만 기관들도 다시 매수량 늘리고 있습니다. 5월 1주차하고 비트코인 총량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1주차하고 전체적인 코인들 보유량 비교를 해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총량은 약간 감소했지만 멀티에스의 알트코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솔라나는 2밀리언 증가했고 리플은 43밀리언에서 47밀리언으로 가장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6월 1일 발표 예정인 기관들 이번 주 매매 현황이 매우 중요하고요. 엔비디아 30% 폭등하고 나스닥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배경에 기관들도 비트코인 알트코인 보유량 더 늘렸을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확인하고 매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관들 비트코인 보유량이 23,000밀리언 정도 상승을 해도 시장 바라보는 기관들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 볼 수가 있고요. 숏포지션은 줄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어닝비트하고 AI 반도체 수급의 버블 차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수요도 증가는 하고 있지만 펄을 보시면 164배로 테슬라 55배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고요. 실적 플러스 기대감 있는 전형적인 빅테크 버블 차트인 거죠. 테슬라 역시 21년 4월하고 11월 버블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주가 21년 4월 테슬라하고 매우 비슷하고 내년 1분기 연중 금리 인하 시작하면 21년 11월처럼 더 상승 가능한 배경도 비슷할 듯 하고요. 엔비디아 이번 30% 폭등한 것은 3분기 실적 1.5배 늘리면서 가격이 급등한 걸로 개인들보다 기관들 매수가 더욱 많았습니다. 테슬라 역시 여기 구간 기관들 매수 많으면서 순식간에 상승을 했었고요. 그런 다음 테슬라 고점에서 4월 5주간 횡보하다 2단계 하락하고 완전한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엔비디아도 이런 구간이 오면 매수를 해서 내년 금리 인하 반등에 스윙 투자를 생각하면 좋을 듯 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